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싱입니다. 오늘은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 다이와 릴용 튜닝용 썬바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영상이 좀 기니까 좀 핵심 사항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릴 튜닝을 하려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릴 구조라든지 이런 조립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정도 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은 찍지만, 이거를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튜닝샵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일단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릴을 튜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릴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요번에 준비한 모델은 스티즈 CT 좌핸들 7점대 릴입니다. 요걸로 할 거고요. 다이와 릴의 기본적인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조립 순서는 거의 90% 이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만 이해를 하셔도 뭐 튜닝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필수 준비물과 이제 좀 부속적인 준비물 두 가지를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 필수 준비물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여기 육각 렌치까지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요. 이게 한 2,000원인가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릴 튜닝 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집에서 필요하실 때 쓰실만 하니까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 드라이버를 쓰지만 드라이버는 일자를 뭐 이렇게 달아놓고 육각 렌치 별도로 준비했고요. 요거는 아마 2.5mm 규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와 릴드 보면은 이 릴 볼트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볼트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이제 뭐 볼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육각 렌치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되어 있는데 뭐 이 스티즈 CT 같은 경우는 육각 렌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핸들 쪽 너트를 풀어줄 마찬가지로 육각 렌치 요거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필수 준비물은 구비가 되신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물의 이링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손톱깎이 선물 받는 그런 증정품에 이런 큐티클 제거하는 이런 요렇게 생긴 부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이 정비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물들이 유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 정비를 하실 때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뜯어가지고 그리스만 바르고 조립을 하게 되면 뭐 이물들이 오히려 섞여 들어가게 되면 정비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깨끗한 환경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다 세척을 하시고 나시고 이제 그리스를 칠하시고 이제 바르고 뭐 이렇게 좀 그리스 칠하는 붓도 필요하고요. 또 부품들을 좀 집게로 이렇게 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집게, 이런 것들은 필수품은 아니지만 있으면 정비하는데 튜닝 하실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준비물들입니다. 자, 일단은 릴을 이제 튜닝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흰색 도화지를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부품 조립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눈에 띄는 이런 요 바닥을 준비를 해주시고 체결한 순서 그대로 쭉 부품을 깔아 주시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다시 역조립을 하면 되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속품들을 좀 밖으로 빼고요. 사진 촬영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사이드 커버를 분리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부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지금부터 부품 분해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일자 드라이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십자 드라이버는 어설프게 돌리면 이제 좀 야마가 나가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그리고 이 릴들을 처음 분해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볼트를 이렇게 푸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볼트마다 릴들 처음에 출시될 때 록타이트라는 게 이제 볼트 본드 같은 게 발려져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설프게 요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을 좀 덜 주셔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다가 막 하시면은 이 야마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 이 볼트랑
딱 맞는 규격의 일자 드라이버 혹은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자 드라이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십자보다는 일자가 힘을 훨씬 더 강하게 순간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로 한 반에 진짜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셔서 빡 돌리셔야지, 아니면은 록타이트 때문에 볼트는 제자리에 있고 이제 나사가 안 풀려버리는, 이 야마만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이거는 모든 볼트가 다 그렇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깔겠습니다. 뭐 10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립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까시고, 이제 일자 드라이버 다음에 필요한 게 요 육각 렌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중요한 건이니까 제가 지금도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조립을 하실 때 너무 세게 조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이와 릴들이 이 주축을 보게 되면은 이 핸들이 조금 나중에 좀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을 되는데, 그 원인이 첫 번째가 이 드랙인데요. 핸들이고, 이 드랙을 너무 굉장히 세게 잠궈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주축에 보시면 여기 단차가 있습니다. 이 단차 부위가 이제 잠그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타입인데요. 여기 이 스타드랙 쪽에 있는 홈이 이 단차를 짓누르게 됩니다. 드랙을 너무 강하게 잠그시면. 그럼 이 단차 부분이 약간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좀 돌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메인 기어를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 뭐 후킹이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하시면서도 손상이 가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 드랙을 너무 강하게 잠그시는 경우 요 단차 부위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조립이 어려운 부분, 요거를 좀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랙을 풀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요 부분 볼트를 살살 풀어주시고요.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쭉쭉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뭐 혹시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립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볼트를 놔두시면 여기 보면 까만 부분이 있고요. 약간 이렇게 금속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까만 부분이 위로 오도록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빼시면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스타드랙 이 클릭 드래금 시스템인데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립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굽어져 있고요. 이 부품들은 서로 붕 뜨게끔 이런 식으로 이 부품이 하나가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렇게 오도록 하셔서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와샤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와샤 한 장 여기 놔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요 핸들 쪽은 분해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요한 이 육각 렌치를 써서 요 세 가지 볼트를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 육각 렌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통 야마 나갈 일이 잘 없지만, 어쨌든 처음 푸신다고 하시면은 이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힘을 좀 주시고 순간적으로 한 번에 돌려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각 렌치를 다 풀어 줍니다. 본체 볼트고요.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볼트 3개, 본체 볼트 3개 나왔고요. 자, 요까지 본체 볼트 3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조심히 살살 드러내시면은 이제 핸들 쪽 사이드 커버가 분리가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여기 요 스프링 2가지가 있는데요. 요 스프링 2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피니언 기어 양쪽 옆으로 이 스프링이 박혀져 있습니다. 자, 요 2개 놔두고요. 자,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튜닝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스티드 CT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기어로 듀랄루민 기어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드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21 알파스에 들어가는 황동 기어로 튜닝을 해 놓은 거고요. 대략적인 순서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메인 기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메인 기어가 잘 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 메인 기어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무리해서 힘으로 막 잡아 뜯는다거나 그러시면 더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포로 이렇게 솔솔솔솔 갈아주셔서 이거를 빼주시거나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피니언 기어 쪽 분리해 줍니다. 피니언 기어 분리됐고요. 이렇게 정비를 뭐 하다가 이렇게 분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만 바르고 닫아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거의 오버홀 수준으로 다 분해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고, 죄송한데 요거 보면은 여기 약간 메인 기어 밑에 주황색 요 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같이 딸려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썬바 클러치 부분인데요. 이거를 주황색 부분이 위로 가게끔 헷갈리니까 나중에 조립할 때 보면 어디가 이게 반대쪽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대로 쭉 들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 기어까지 분해가 완료됐고요. 자, 여기 사이드 커버는 조금 빼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손 좀 빨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런 주축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 주축 샤프트를 풀어줄 거고요. 여기 야마나가기 쉬우니까 반드시 맞는 십자 드라이버로, 요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십자 드라이버로 볼트를 찍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힘을 줘서 밑으로 누른 상태에서 한 번에 빡 돌려주셔야지 볼트가 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분해를 했던 모델이라서 지금 이렇게 뭐 나사가 뭐 그렇게 무리 없이 잘 풀리긴 합니다만 처음 하는 모델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축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점이, 뽑게 되면은 이 스티드 시티 같은 모델은 여기 밑에 보면은 방수 패드인 흰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속 판, 팔자판이 있고요. 그 다음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요. 요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만약에 부품 조립 나중에 이게 다 분해가 돼서 조립 순서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요 흰색이 이제 이 방수 뭐 커버라고 하죠. 이쪽에 최대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흰색 그 위에 판넬 은색 판때기가 들어가고요. 그를 덮어 여기에 모양으로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덮으시고 씌우시고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축 분해 했고요. 자, 주축 분해 했으면은 이제 이 썬바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 플라스틱 구조물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요. 이걸 드러낼 때 필요한 작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나사 있죠. 요 나사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 앞에 지금 이 피니언 기어 쪽 고정시켜주는 요 안에도 베어링이 들어있는데 여기 볼트 2개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실 뭐 힘으로 좀 약간 좀 빼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이링이 걸려있는 이 웜기어 분해를 해주셔야지 완전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링을 제거를 할 때는 일단은 요 아까 말씀드렸던 큐티클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너무 세게 이렇게 하면 기어에 손상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누르셔가지고 이링을 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링들이 좀 잘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니신 분들은 이게 좀 제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시게 하시다가 괜히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이링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이따 드러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정판, 플라스틱 판을 좀 빼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트는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한 방에 빡 돌리셔야 됩니다. 이 아마 나가면은 나중에 분해를 하려고 해도 분해를 못 합니다. 여기서 고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와셔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알파스를 뜯어보니까 와셔가 없더라고요. 어떤 모델들은.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들으셔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뭐 베어링이랑 이렇게 고정판이 있는데 요거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뭐 오버홀 할 때 요거는 뜯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풀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힘을 한 방에 주셔서 빡 돌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와셔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와셔랑 같이 딸려서 나와야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와셔가 굉장히 뭐 잘 안 보여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조그마한 와셔도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썬바를 지지하고 있는 게 요 검은색 요 구조물이고요. 어떤 모델들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낼 때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요 사이에 이게 썬바를 고정하고 있는 요 고정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부품이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쏙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플라스틱 기어에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데, 이럴 때 이제 플라스틱 기어를 좀 빼주시면 이제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면, 자,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드러내시면은 쏙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썬바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저는 이미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요까지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츠를 다 분해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뭐 원래 정품 썬바가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요. 정품 썬바가 순정 썬바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 구매하게 되면 나오는 포장지에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를 이렇게 쏙 빠진 상태에서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썬바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역조립입니다. 역조립 순서로 이제 들어가니까 다시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썬바를 이렇게 뭐 위치를 좀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요. 요거를 주의하실 때 여기도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스프링이 좀 달려 있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썬바를 좀 이렇게 탕탕탕 튕겨주게끔 하는 부품들, 위치 고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스프링, 그 다음에 요 뭐 이렇게 뭐 순나사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걸 요 구멍에 꼭 넣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구멍에 맞춰서 쭉쭉쭉쭉쭉 넣어 주시고요. 쭉쭉쭉쭉 마찬가지로 반대편까지 잘 맞게끔, 여기 반대편이 잘 맞게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제 위치를 잡으셨다 싶으시면,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여기 스프링 하나랑 요게 드래그를 딱딱딱 걸어주게 되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조립을 해 주실 때 먼저 조립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역자가 이쪽으로 가게끔, 이쪽 바깥쪽으로 가게끔 해서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여기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고요. 구멍에 쏙 꼽아 주시고 올려 주신 다음에 이 돌출 부위를 여기 플라스틱 사출물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치는 조금 이따 맞추면 되니까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볼트를, 아이고 잠깐만요,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상태에서 요거 볼트를 이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와셔 한 장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와셔 올리고 맨 바깥쪽에 올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볼트부터 잠그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아, 참, 이게 제가 원래는 저 장비하는 저 기숙사에는 이게 집게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위치 맞추시고, 아이고 참. 자, 이렇게 맞추시고 돌려주시고요. 와샤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안 쏠리게끔 중간에 밀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잠궈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조립이 됐죠. 역순으로 이제 쭉쭉쭉 조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때가 뭐냐면은, 이게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요, 어느 쪽에 좀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거 모양을 맞추셔 가지고, 그리고 요거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여기에 이 플라스틱 여기에 이제 홈이 있는데요. 요거를 여기, 이게 동영상에 사진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면 딱 걸어주는 게 있는데, 요 거는 거를 여기 이 부위 쪽에 맞춰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맞춰 주셔야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걸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 구조물을 이렇게 여기 보면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이 정도는 아마 저 첫 릴을 사시게 되면 뭐 튜닝 하실 때 뭐 베어링 튜닝 하는 데나 뭐 그런 데 해가지고 아마 요 정도까지는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됐고요. 이제 1링 잠궈 주겠습니다. 올려주시고,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 씁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좀 가할 수 있게끔 일자 드라이버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잡고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요 1링도 사실은 상하가 있거든요. 약간 라운드 가진 부분이 상면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바닥이 이 양면이 다릅니다. 한쪽은 완전 평평하고 한쪽은 약간 이렇게 곡선이 져 있고요. 그 곡선이 져 있는 부분이 위로 오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쭉쭉 조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여기 와셔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일부 모델은 있고 일부 모델은 없습니다. 자,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라운드로 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방향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썸바 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위치 맞춰 주시고요. 일단은 와셔가 되어 있는 놈으로부터 먼저 잠그겠습니다. 볼트 잡고 이렇게 그냥 쑤셔 주시고, 드라이버도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공구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제일 편한데, 저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최대한 빨리 또 찍어야 되니까 어렵죠. 부품들이 아기자기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손에 그리스가 묻은 상태라서. 영상 보시다가 아까 제가 메인 기어 부분 설명드렸던 거 좀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뭐 굳이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답장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유 참 이거 어렵네요. 군형에 넣기가. 됐다 하고 손이 떨려가지고, 자, 요거는 이렇게 잠궈 주시되 한 방에 너무 일단 꽉꽉 안 잠그셔도 됩니다. 일단 또 위치 정도만 잡고, 왜냐면 요게 유격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유격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게 좋고요. 와셔를 볼트에 먼저 꽂고 손 풀고 하겠습니다. 와셔를 볼트에 꼽아 주고 볼트를 이렇게 건너에 맞춰 주시고요. 참 이거 어렵네요. 이게 제가 영상으로 카메라 각도를 잘 보이게 하게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잡고 곤형이 맞았다 싶으면 살살 돌리셔서 맞았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유격이 최대한 안 잠기게끔 딱 걸리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딱 걸리는 위치를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밀게끔 저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딱 고정하게끔 딱 위치가 잡히고요. 잡힌 상태에서 이제 조금 강하게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뭐 꽉 잠그시는 건 좋은데 또 너무 꽉 잠그시면 다음에 풀 때 힘들기 때문에요. 그건 추천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 조립하라고 했죠. 이제 주축 조립하겠습니다. 주축 조립할 때는 여기 보면 일자로 군형이 좀 크게 나 있는 부분 쪽에서 볼트를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요.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쑤시면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빼버릴게요.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는 1링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이 베어링은 안 빠지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걸 만약에 분해가 되어 있다고 이게 뭐 실수로 이게 뭐 딸려 나갔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려고 하면 웬만하면은 뭐 이건 안 빠지게끔 되어 있네요. 이거 1링 제거를 안 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 판넬이 있으면
이게 방수 패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 나중에 조절할 겁니다. 요거 위치를 맞춰 주시고 주측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 방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대로 맞춰 주십니다. 맞춰 주시고 이제 조금 뾰족한 걸로 요거를 최대한 같은 선상에 놓이게끔 이렇게 위치 조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쑤셔 넣기 되게 힘들거든요. 볼트 조립해 주시고요. 아이고,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간단할 텐데 손에 그리스가 묻어 있는 상태라서 이 짚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막 미끌미끌거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어쨌든 맞췄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틀어진 게 없는지 옆에서 보시면은 흰색 부품이랑 은색 부품이랑 위치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 좀 보이고요. 그런 것들은 약간 뾰족한 걸로 이렇게 위치 조정 살살살살 해주시고 볼트를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 안쪽에 주축에 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처음 조립된 상태랑 제일 똑같은 게 제일 좋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만 풀어주고요. 자, 이것도 위치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뭐 손재주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의 뭐 저는 사실 일을 처음 베이트를 입문을 하고 나서부터 유튜브로 이런 걸 찾아보고 하는 거를 좀 좋아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했지만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그냥 돈 주고 맡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쭉 조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리스 칠을 처음부터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정비를 좀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자, 이렇게 피니언 기어 맞추셔가지고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정비에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사선으로 단차가 되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단차가 되어 있는 부위, 이 부분이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막 들렸다 놨다 들렸다 놨다 하면서 좀 유격이 생기게 되면, 마찰이 생기게 되면 좀 마모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선에 되어 있는 부위 쪽에 그리스를 조금 짜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최대한 마모가 늦게 진행되도록 처음에 릴링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피니언 기어를 맞추셔서 쏙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 기어 넣겠습니다. 자, 메인 기어,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황동 기어인데요, 스티드 시티 같은 경우는 황동 기어가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기어죠. 그래서 좀 한 1년 반 정도나 2년 정도 쓰게 되면 좀 사걱사걱거리는 그렇게 마모가 좀 발생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1 알파스 황동 기어 모델을 그대로 이 CT에 이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구성이 많이 올라가서 사걱거림이 좀 많이 버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품이 조금 틀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위에 지금 얹혀져야 될 부분이 여기 이렇게 원웨이 베어링 쪽에 꼽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CT 같은 경우는 안 빼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알파스 기어이기 때문에, 알파스 기어에는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이 홈을 이렇게 맞춰야지 드래금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 맞춰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 릴이 그런 거니까 CT 모델은 필요 없고, 그래도 요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은 원웨이 베어링 쪽에 박혀 있는 이 부품, 이것들은 빼서 이렇게 먼저 꼽아 주신 다음에 조립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프링, 피니언 기어 쪽에 스프링 2개 꼽아 주겠습니다. 이물이 좀 있네요. 이렇게 꼽아 주고 나면은 이제 됐고요. 보이시죠? 요거 기준으로. 근데 여기 중요하신 게,
여기 보면 또 베어링이 하나 있거든요. 꼽을 때 훅 꼽으시면 베어링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니까 혹시나 하니까 잘 살살 요 피니언 기어 구멍 안쪽에 요 핀이죠. T핀을 요렇게 맞추시면서 마찬가지로 주축에 있는 그 방향 원웨이 쪽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살살 눌러주셔가지고 똑 하게 되면 조립이 됐고요. 여기 베어링 튀어나왔죠. 베어링 튀어나온 거 다시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볼트 3개 있던 거 그대로 조립해서 썸바 한번 확인할게요. 잘 되죠? 네, 썸바 잘 됩니다. 원래는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따로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육각 볼트로 그대로 다시 채워주시고 간단하죠? 이 자가 장비가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이 이미 이렇게 오버홀 하시거나 이렇게 조립하시는 영상들을 다 올려놨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배운 거고요. 다이와 릴들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다음번 뭐 다른 릴들 뭐 21스티즈라든지 아니면 뭐 ATW 이런 릴들 알파스, 질리언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가. 제 영상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뭐 유튜브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 와샤 그대로 꼽아 주시고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드랙, 스타 드래금 나게 하는 요 클리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드랙을 줄이면서 눌리고 펴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쪽은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사진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딱 라운드가 아니라 약간 이 주축의 모양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홈이 보이시나요? 이렇게끔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쏙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핸들 위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맞춰 주셔 가지고 금속이 밑으로 오게끔 해서 넣으셔 가지고 이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릴 관리 꿀팁 아까 말씀드렸죠. 드랙을 세게 잠그시거나 이렇게 되시면은 아까 메인 기어 뺄 때라든지 이거 볼트 잠글 때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차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와에서 이 핸들을 아마 더 안 내려가게끔 뭐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손상이 가게 되면은 나중에 조립을 할 때 말 때 이럴 때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랙을 무조건 꽉 잠궈서 사용하시는 거 비추입니다. 스프링 이제 넣고요. 스프링 넣고 스타 드랙.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메카니컬 캡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립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요. 따로 영상은 촬영을 안 했는데 혹시나 하니까 좀 촬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카니컬 캡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게 메카니컬 캡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T자를 구조물에 맞춰주시고 구매하게 되면 이 황동 편 하나랑 이렇게 메카니컬 캡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뭐 안쪽에 수분이라든지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스를 이렇게 다 쳐주시고요. 그대로 꼽으셔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메카니컬 캡은 이렇게 장착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계속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스타 드랙은 이게 모양이 있기 때문에 맞추셔가지고 조금 눌러주시고 이제 요 위에 와셔가 하나 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와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어준 상태로 핸들 올려주시고 이게 일부 모델은 암놈 타입이 있고 순놈 타입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볼트가 순놈 타입입니다. 암놈 타입도 있습니다. 뭐 타툴라라든지 21 질리언 요거는 순놈 타입, 암놈 타입입니다. 이거는 순서랑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체결해서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단차 부위 손상 안 가도록 드랙을 최대한 일단은 잠궈 주시고 최대한 꽉 잠그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대한 뭐 사용하는 거 잠궈 주시고 이 상태에서 볼트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만 살짝 힘줘서 무리하게 무식하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맞춰주시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마찬가지로 평평한 면이 있고 이렇게 라운드 면이 있는데요.
평면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볼트 위치 쪽에 맞춰 주시고요. 이제 요 마지막 조립입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일자로 잠궈야 되기 때문에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잠그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됐죠? 핸들 돌아가는지 정상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소리가 날까? 네. 그 다음에 스풀 꽂고 조립하시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기어 세팅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움직일 정도로 저는 해놓고 씁니다. 이제 돌려볼게요. 잘 돌아가죠? 레드 잘 돌고, 스풀 공회전 잘 되고요. 썬바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커니컬 캡 장착하는 거랑 이제 이 썬바 교환하는 영상을 좀 찍어 봤고요. 이렇게 저는 스티스 시티 모델 가지고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게 뭐 메커니컬 캡을 장착을 하는 영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뭐 그리스라든지 자가 정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버홀을 하실 때도 쓸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굳이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리를 내가 한번 자가 정비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메커니컬 캡 장착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다들 뭐 태풍도 오고 이제 시즌도 끝나가고 하니 시즌 끝나고 이제 자가 정비를 좀 해서 뭐 업체한테 이렇게 뭐 세척도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